안녕하세요. 이용성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유CC에 나와 있는데 오늘 게스트분을 모시고서 필드 레슨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출신이고, 구력은 지금 이제 3년 조금 넘은, 골프 쪽에서는 골린이죠. 3년 조금 넘었고요. 핸디는 이제 90대, 잘 치는 날은 90대 초반, 좀 안 되는 날은 90대 중후반 치고 있는, 박형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윙을 봤는데 스윙이 굉장히 좋으셔요. 근데 왜 90대를 못 깨고 있는지 제가 오늘 필드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추석이잖아요. 네. 네, 추석 때 선물하기 딱 좋은 헌우 황제 공진보입니다. 이 침향단은 이 박스만 봐도 되게 고급스럽지 않나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이 나무로 딱 만들어져 있어서 이 케이스만 해도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침향은 예로부터 몸에 좋은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제품은 면역력 증진과 기력 회복에 탁월한 침향과 꽃송이 버섯으로 만든 환입니다. 자, 시작 전에 하나씩 먹어보시죠. 네. 하나 이거 드셔보세요. 선물로 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맛이 어떠신가요? 전 되게 쓸 줄 알았는데, 쓴맛도 거의 없고, 약간 그 약재 특유의 향이 입에 싹 퍼져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사양벌꿀을 활용해서 쓴맛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정말 독한 것들은 역할 정도로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약간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되게 역한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되게 좀 고소하면서 네. 오히려 약간 좀 커피 먹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60개들이 8만 원대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소중한 가족분들, 소중한 지인분들께 꼭 한번 선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퍼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코스 먼저 내려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롱퍼팅 연습이에요. 그래서 롱퍼팅의 기준을 좀 세우시면 좋은데, 20m, 그러니까 10% 정도만 항상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m에서 10%면 1m잖아요. 네네네. 20에서 10%면 2m. 그리고 30은 퍼팅 뭐 잘 안 나오지만 거기서도 한 3m 이내. 그 안에만 롱퍼팅을 붙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 퍼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그린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롱퍼팅 연습을 하는데, 이때 거리감 잡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거리감을 어떻게 잡아요? 여기서 백스윙 요만큼 가서 그 위치에 맞추려고 해서 거리감을 보통 잡는 편인데, 네네. 그렇게 잡는 방법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눈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눈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저쪽 벽으로 칠 거예요. 네. 벽으로 칠 건데, 저기 엣지 부분 있죠. 엣지 부분까지 공을 멈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셋업 한번 잡아보세요. 셋업 잡고 자, 타겟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세요. 좋았어요. 다시. 자, 백스윙 조금만 더 크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볼 가는 속도 보셨죠? 네. 보시고 하나, 둘, 오케이, 좋았어요. 자, 이것도 볼이 좀 빨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쪽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스트로크 할 때 템포랑 리듬 잘 느껴보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거리가 얼추 맞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볼 스피드를 눈에 계속 익히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때 걸어가면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네.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저는 12걸음이 10m거든요. 네. 편하게 걸어가 볼게요. 네. 자, 22걸음입니다. 20m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20m는 지금 정도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자, 보통은 그 그린에 올렸을 때 10m 이상 퍼팅이 남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 티오프 하기 전에 15m, 20m짜리를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넣어야 되는 그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네. 10m에서 1m, 네. 15m면 1.5m, 그 안에 원 안에만 딱 들어간다. 요것만 타겟을 잡고 하시면 되고, 그린에 오셔서 시각화 훈련. 네. 요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네. 엣지를 목표로 해볼까요? 그쵸, 엣지, 우리 아까 저기 집 놨던데 그쪽을 타겟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스트로크보다는 요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고개는 들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 그쵸, 이렇게 숙인 상태로 보셔요. 그리고 스트로크 해볼게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오늘 속도가 어떤지 관계없이 이 볼 스피드를 보면서 거리감을 맞추는 감각을 키울 수가 있고, 자, 저 보시면서 흔들어 볼게요. 보시면서 왔다 갔다 흔들어 보세요. 계속 흔들어 보세요. 저기 간다고 생각하시고 흔들어 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다시 쭉 흔들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20m는 한 요 정도 스트로크 하시면은, 이런 느낌이면은 거리감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오, 너무 신기하다. 딱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겟을 향해서 이렇게 빈 스윙을 하다가 네. 슬쩍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얼만큼 갔다가 정해지는. 그러면 이게 아침마다 규칙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그럼 오늘 20m는 이만큼이다. 아. 오늘 20m는 발에서 이만큼 벗어난다. 네네네. 그러면은 15m, 20m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측정을 하는 거죠. 네. 쇼퍼팅 같은 경우 10m 이내 또는 뭐 5m 이내에서는 거리를 뭐 발걸음을 재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을 어떤 속도로 굴리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거리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 좋아요. 아까랑 비슷한 느낌.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 스트로크만 하는 거죠. 네. 아주 좋아요. 거리감 잘 맞죠? 네. 네. 신기하지 않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항상 이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눈으로. 네네. 내가 이 정도 거리면은 얼만큼 가겠다라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좀 느껴보실 필요가 있고, 네네. 그런 느낌으로, 이거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런 느낌을 타겟을 좀 바꿔서 네. 여기 낙엽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낙엽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그럼 비슷하게 네, 얼추 가게 거리가 맞는 것 되고,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움직였을 때 우리가 스트로크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스트로크를 똑바로 보내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볼 터치 그리고 볼이 나가는 속도 요것만 가지고서 거리감을 잡는 게 중요하고, 네. 우리 퍼팅을 잘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거리예요. 네네. 거리감을 잘 잡고 방향을 잘 보고, 방향이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잘 읽어야겠죠. 그랬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에이밍하는 연습들을 따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보는 건 오히려 어렵지 않는데 거리 잡는 게 항상 저희 이제 숙제예요. 근데 항상 거리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이렇게 레슨마다 조금 다른 게, 어떤 프로님은 이제 약간 공을 약간 이렇게 끈듯이 뭔가 이제 임팩트를 주듯이 약간 이렇게 톡 치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뒤로 갔다가 온 만큼 약간 이렇게 밀어치는 형태의 스트로크를 말씀하시는 프로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끊어치는 스트로크 거리를 맞추기가 좀 편해서 저는 그렇게 주로 쓰고는 있는데, 그거를 메인으로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모든 클럽은 퍼터부터 드라이버까지 임팩트가 모두 다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준을 1대1로 가는 걸 가장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볼이 있는 이 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1만큼 갔을 때 1만큼 요거를 가장 기본으로 둡니다. 1대1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두는데, 가속이 생기면 아무래도 여기서 바로 딱 멈추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1대 1.2, 1.5까지 나가는 그 가속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좀 노멀한 기준으로 하나 삼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퍼트를 크게 비틀리지 않게 좀 더 직진성을 가지고 치고 싶으면은 스트로크를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짧게 끊어줬을 때가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무 내리막일 때, 너무 내리막일 때 크게 가져갔다가 줄이면서 감속을 하면서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크 사이즈 가지고 뭔가 이게 그 스트로크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바르지 않는 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미스가 진짜 많아요. 내리막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볼 터치했을 때 이 정도 공이 굴러가겠다라는 그 속도에 관한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아까 롱퍼팅도 마찬가지고 이런 짧은 스트로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먼저 접근하시면 좀 더 이게 풀기가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밀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오르막 퍼터 남았을 때 볼에 좀 끝심이 있어야 될 때는 팔로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리막일 때는 속도를 감속시키면서 팔로우를 좀 짧게 가준 그런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한번 해보죠. 스윙 가서 여기서부터 요 지점까지 쭉 밀어볼게요. 쭉. 그러면은 감속이 되는 포인트가 없고 계속 가속이 되죠. 자, 공 한번 쳐보죠.
자, 이만큼만 오시고 멈춰 볼게요. 자,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볼의 끝심이 조금 생기는 네. 편이고, 자, 반대로 여기를 짧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갔다가 감속이 되겠죠. 네. 끊는다는 느낌은 아니고 더 이상 스트로크를 안 하고 조금 속도를, 그렇죠. 속도를 줄이는. 그래서 공의 속도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스트로크가 와도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그럼 볼 터치가 가벼워지면서 우리가 이게 내리막이라고 해서 백스윙을 뭐 1cm만 빼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넉넉하게 빼주고 부드럽게 터치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터치할 수도 네.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포인트를 향해서 그 지점을 찍고 이제 거리를 이제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그린은 어쨌든 언듈레이션이 다 있으니까 홀을 보고 어쨌든 이제 에이밍을 서서 이제 그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에이밍을 서서 할 때도 홀을 보고 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공이 지나갈 중간 지점을 하나를 포인트를 찍어 놓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롱 퍼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 그러니까 퍼팅 코스 딱 나가기 전에 퍼팅 그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롱 퍼팅 세팅이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요 정도 거리감이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이 거리에서 이 정도 속도라는 어떤 정보를 얻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토대로 우리 기계적으로 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에 나갔을 때도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네. 최고점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봤으면은 그 지점을 똑같이 보고서 스트로크를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건 어차피 중력의 역할이고 네네네. 이미 공에 전달된 그 에너지의 역할이기 네네네.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죠. 그 포인트만 보시고 거기까지만 집중을 잘 해주시면은 네네. 좀 그런 브레이크 있는 언듈레이션이 있는 데서도 어렵지 않게 좀 풀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답이 됐을까요? 네네네. 보고 거리를 맞춘다는 게 되게 센세이션하죠. 약간, 네. 사실 아마추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뭐 발 안쪽, 발 맞아요. 바깥쪽, 그래서 뭐 거기서 조금 더 약간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 이제 식으로 가죠. 약간 근데 이제 공식처럼 만들려고 하다 그쵸. 보니까 짧은 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아싸리 긴 거부터 해서 짧은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애초에 퍼트 자체가 긴 퍼트가 안 남으면 사실 3퍼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롱 퍼트를 잘해야지 그 안쪽의 퍼트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네. 롱 퍼트를 아예 못 해버리면은 그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고. 제가 느끼기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공을 바구니에 던질 때 네. 사람들이 팔을 뒤로 요만큼 했다가 이렇게 던져야지 맞아요.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대충 보고서 그냥 거기다가 맞아요. 그냥 던지는. 정확합니다. 네, 네. 퍼터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맞아요. 느낌?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손이 아니라 클럽을 쓰는 거 음. 그냥 그거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지. 네네네. 그걸 갖다가 공식을 만들어서 이만큼 스트로크를 했을 때 이만큼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네네. 그랬을 때 어떤 뭐 볼의 질량이라든가 클럽의 질량이라든가 어떤 계산해야 되는 수식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시시각각 바뀌는 그린의 상태가 이제 가장 문제겠죠. 네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린이 젖어서 느리고 네. 이제 낮에는 말라서 빠르고 또는 저녁에는 자라서 느리고 네.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적응을 하려면은 그 세밀한 어떤 그 수치보다도 시각적인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홀컵에 정확하게 1mm 오차 없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그 룸이 있잖아요. 네. 넘어가도 되니까. 네. 이제 1번 홀 티오프 할 건데 네. 티박스에서 어떻게 에이밍을 해야 되냐 이거 되게 그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원래 구질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약간 드로우 훅, 네, 드로우와 네. 훅 사이. 네. 그죠. 왼쪽으로 가는 드로우인데 드로우도 타입이 사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푸시 드로우, 풀 드로우 이렇게 있는데 풀 드로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뭐 스트레이트나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죽을 확률이 되게 크고 네. 그리고 푸시 드로우 같은 게 미스샷하면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큰데 만약에 전자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 요 티마크 오른편에서 우리가 이 페어웨이를 보게 되면은 네. 우리 페어웨이 중앙으로 봤을 때 이쪽 사선으로 공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쪽 오른쪽에 공간이 안 보이고 사선으로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왼쪽으로 감기게 되면은 저쪽 벙커나 언덕 쪽이 좀 더 보이겠죠. 네네.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점점 오른쪽 이제 시야가 나오기 나옵니다. 시작하면서 네. 이쪽 공간을 우리가 우측으로 에이밍을 하기 때문에 커브가 이렇게 생기더라도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아. 경우에는 조금 더 왼쪽에서 이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지금처럼 이게 지금 좌그린이라 사실 거의 스트레이트 이제 그 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좌도골의 홀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왼쪽에 시야가 너무 안 들어오고 저 벽이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홀마다 또는 그 구질의 이제 커브의 양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 왼쪽 편에서 한번 티를 꽂고 시작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근데 밀려버리는데요, 오른쪽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페어웨이가 넓을 때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좀 세게 치고 싶잖아요. 네, 막 네, 힘이 네. 막 이게 맞아요.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좀 절제해 주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제 요 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긴 홀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칠 필요가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넓은 공간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샷. 빈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자, 우리 아까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실 오른쪽으로 완전히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말도 안 되게 오른쪽으로 가버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스윙 한번 올려볼게요. 네. 자, 올라가신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운이라고 하면 아래로 내리는 걸 생각을 하겠죠. 네. 다운스윙 때 이 클럽을 내리면서 클럽이랑 팔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만약에 같이 내려간다면은 네네. 반대쪽 어깨는 올라오게 되겠죠. 네. 그때 헤드가 어떻게 되나요?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이거를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느낌보다도 척추각을 유지하고서 더 수평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광배근이 최대한 좀 열리지 않는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아니라 네.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느낌에는 약간 엎어치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코킹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백스윙 올라가 코킹이요? 보시고 여기서 내려올 때 이렇게 많이 꺾여요. 네. 이 부분을 계속 피고 갈게요. 네. 네. 코킹을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셋업 하시고 코킹을 그렇죠. 아예 안 하고 살짝만 펴볼게요.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러면 되게 팔이 이렇게 펴져 있는 느낌일 거예요. 이 부분이. 네. 말리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피고 계시고 네. 요것만 딱 신경 쓰고 상체축 세우고 지금은 세게 치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요 네. 유지. 지금 강하게 당겼을 때 네. 커핑이 되면서 헤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서 헤드가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 손목을 많이 꺾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 넘어가주면 더 좋고요. 네. 손등이 이렇게 펴지는 형태가 돼야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헤드가 이렇게 스퀘어로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때 당시에 이 로고 있죠. 장갑의 네. 로고가 정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타겟을 봐야 돼요. 타겟을. 그래야지 이렇게 정타로 맞을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아까 드라이브 칠 때 주의사항이었죠. 여기서 강하게 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왼쪽 거. 어깨 올라가는. 그래도 네. 똑같이 헤드가 열린다는 거죠. 오늘은 샷하면서 계속 이거를 좀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손목은 더 펴보세요. 더. 그죠. 더 펴고 네. 이쪽으로 피시고. 아마 코킹이 아예 안 되는 느낌. 이렇게 뻗어서 공을 칠 수 있을까 싶을 건데 그 정도 하셔야지 공이 훨씬 더 잘 나갈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아예 공이 안 보이네. 좀 얇게 맞았는데. 괜찮아요. 그 지금 얇게 맞는 게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백스윙 오셨다가 네. 떨어지면 이 중심축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네. 클럽은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를 눌러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들리는 여기 광배근이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최대한 들지 않고서 네. 떨어졌을 때 클럽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힘을 주고 뒤집는 게 아니고 채가 떨어질 수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저는 여기서 앞핀이라 볼을 약간 왼발 쪽에 두고 칠 거예요. 왼발 쪽에 두면은 오른쪽에 뒀을 때보다 로프트가 아무래도 좀 네, 더 탄도가 올라오겠죠. 뜨죠? 네. 그래서 거리는 지금 한 5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m 정도만 친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보내면 오 보셨어요? 오, 네네. 거의 기대 홀 이쪽에 맞은 것 같은데? 핀을 맞췄어요 지금. 네. 눈으로 거리를 보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느낌에는 한 요 정도가 고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연습 그린보단 조금 빠른 것 같거든요. 네. 한 요 정도까지만 태워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기 홀컵 지나가면은 내리막이 심해지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홀컵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위로 위쪽으로. 지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터치. 좋아요. 이게 만약에 그린이 3.0 이렇게 되면은 네. 아래로 흐르는 게 굉장히 좀 무서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왼쪽을 좀 써서 여기는 근데 지금 보면요. 네.
제일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저 두 가지가 중간에 있죠. 오른쪽은 해저드. 낭떠러지예요. 네. 그리고 왼쪽은 저기 그린 앞에 해저드 해저드가 있고 있네. 언덕이 있죠. 네네네. 그러면 살 확률은 저쪽보다는 이쪽이 더 있어요. 네, 왼쪽이. 왜냐면은 저기 언덕은 그래도 우리가 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면 아마 해저드 빠질 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 지금 보니까 그래요? 260m인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내리막까지 포함하면은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지금 2번 아이언 들고 왔거든요. 네. 한 220m 정도 보고 치려고요. 저도 약간 구질이 들어오니까 오른쪽 보고서 와, 굿샷. 여기는 좀 비교적 짧은 홀이니까 네.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요 네. 손목 부분 와서 손목 그냥 그대로 네. 요거를 끌지 말고 네. 편 상태로 그대로 오셔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오른쪽 터지는 거를 충분히 막아줄 거거든요. 네. 샷.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게 아마추어의 항상 욕심이 네. 뭔가 강하게 시원하게 빵빵 맞아요. 때려야지라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정도 스피드면 나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정확성이나 이런 걸 좀 키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옆에 왼쪽에 해저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벙커가 있고 네. 여기서 제일 넓게 보이는 데가 핀 기준으로는 우측 공간이 되게 넓게 보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무조건 핀을 안전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핀 우측 5m든 10m든 해서 넓은 공간 잡고 우리 시작할 때 롱퍼팅 연습했잖아요. 네. 그거를 차라리 써먹으려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무리해서 핀을 보시게 되면은 감겼을 때 벙커 해저도 항상 위험할 거고 네. 그리고 우측은 뭐 그에 비해서 오히려 좀 리커버리가 쉽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무조건 핀 보지 마시고 가운데 쪽 보고서 치는 걸로 중앙 해볼게요. 보고. 네. 저기 보면 나무에 저기 울타리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쪽 네네네. 보고 칠게요. 거리는 113m. 아까랑 비슷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넉넉하게 잡고 조금 스윙을 줄여서 치는 걸 선호해요. 근데 제가 약간 줄여서 칠 때 네. 약간 헤드가 닫혀 맞는 조금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풀스윙 할 때 헤드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줄여서 칠 때가 오히려 더 정상적인 거고. 네. 그래서 샷 부분에서는 아까랑 동일하게 손목 고정 잘 해주시고. 이렇게 살짝 발끝 내리막 느낌이면 채를 요 정도는 근데 평지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이따가 좀 더 과한 라이에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우측은 잘 보셨고. 네. 공간이 넓으니까 거리 너무 딱 안 붙이셔도 돼요. 네. 컨택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굿.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페이드가 살짝 나더라도 네, 오히려 살짝 페이드가 핀 근처에 한 15m 안쪽에서 퍼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핀 살짝만 우측 보고 저는 원래 구질이 들어오니까요. 네. 조금 컸을 것 같은데 이제 우측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샷을 좀 하면은 저는 이제 왼쪽도 공략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티박스에서도 그렇게 공략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죠. 네. 만약에 드라이버 쳤으면 아마 여기 해저드까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충 보면은 아까 우리 그린에서 연습했던 것보다는 네. 조금 짧죠? 짧은, 한 네. 15m쯤 될 거예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그런 눈으로 보는 그걸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한번 네. 걸어가시면서 걸음을 한번 보셔도 되고. 네, 14걸음에 오르막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 대략적으로 한 15m쯤 될 거예요. 네. 아니는 왼쪽을 살짝 보고 그리고 그림 볼 때 약간 팁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큰 경사를 보셔야 돼요. 네. 저기 엣지 끝에서 엣지 끝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작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윙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리듬감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뱃. 오, 네. 그럼 제가 아까 10%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15m에서 이렇게 1m쯤 1.5m. 붙으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꼭 넣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네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네. 어떤 마음의 어떤 여유는 좀 생길 거예요. 팔로우스를 너무 짧게 가기보다도 앞에 조금 더 밀어주면은 좀 너무 많이 봤네. 나쁘지 않은데 좀 많이 봤어요. 네. 나이스. 그래도 우리가 지금 T에서 계획한 대로 하나 성공했고요. 네. 세컨샷에서 계획한 대로 성공했고 그리고 서드샷도 계획한 대로 잘했는데 이제 마무리 이제 펫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70% 정도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플레이대 한 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프로님도 네. 이제 이런 티샷이나 이런 뭐 파3, 파4, 뭐 드라이버 티샷 하실 때 네.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찍어 놓고. 그렇죠, 그렇죠. 가상의 점을 찍죠. 저희는 실제로 점을 찍으면은 벌타고요. 네네네. 네, 가상의 이제 선을 긋죠. 근데 이때 좀 신경 쓰면은 좋은 게 셋업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셋업을 되게 잘 쓰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 선만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서보세요. 이렇게 섰을 때 어깨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거. 이 감각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평지에서만 에이밍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언듈레이션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내가 바라본 데 대비 어깨가 얼마나 왼쪽을 향했는지 이걸 좀 감을 잡으시면은 에이밍 정밀도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러면 부담 없이 한번 쳐보죠. 제가 헤드가 바라본 것보다는 어깨는 살짝 왼쪽을 보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것도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50m쯤 되니까 15m쯤 왼쪽. 예를 들면 드라이버가 한 200m쯤 간다면 20m 왼쪽.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자, 그린하고 볼 네. 있는 위치랑 지금 볼 위치가 훨씬 낮죠. 네. 미터로 보면 한 1m 이상은 더 낮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탄도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낮게 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 마운드에 걸릴 네.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52도나 이런 거보다는 샌드 웨지를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네. 거리는 한 25m쯤 되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약간 오르막 라이라 볼이 기본적으로 좀 뜰 텐데 네. 저는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약간 더 볼을 가운데보단 왼발 왼발에. 쪽에 네.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보폭이 조금 넓어요. 그거를 넓어요? 저 한번 네. 따라해 볼게요. 보폭은 한 요 정도, 헤드 하나 정도? 네. 요 정도만 줄이시고 오른발 살짝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왼쪽에 체중을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오르막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면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 좀 왼쪽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왼쪽 무릎각이 펴지지 않는 거. 네.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네. 어우, 굿샷. 나이스. 이게 확실히 왼쪽에 뭔가 딱 지탱을 하고 채를 휘두르니까 뭔가 채가 쑥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 바운스가 것 더 같아요. 활용이 많이 되고 탄도가 훨씬 많이 뜨게 돼요. 그럼 여기서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 탄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아이언이랑 뭐 그런 거는 다 괜찮은데 네. 유독 드라이버가 좀 낮은 탄도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르막을 만나면 뭔가 이제 탄도가 뜨지 않아서 네. 이제 캐리에 손해를 좀 많이 보는? 아. 근데 일단 지금 스윙 스타일로 봤을 때 네. 탄도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코킹을 많이 네. 하기 때문에 이 사실 코킹을 넘어서서 지금 손등 쪽으로까지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공 쪽으로 되게 깊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택 앵글 자체가 되게 많이 깊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 손목 부분을 좀 피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얘를 펴놓게 되면은 떨어지는 아크 자체가 훨씬 커지죠. 그래서 로우 포인트 자체가 더 뒤쪽에 잡히면서 네. 더 상향 타격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얘 공간이 좁았을 때보다 이 공간이 넓었을 때가 로테이션 하기가 훨씬 쉬워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터지는 공들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탄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고, 네. 제가 유독 좀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은 약간 탄도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네네. 저는 비거리도 더 나가고 탄도가 원래 뜨는 편이라 제 거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도 일단은 그런 가장 쉬운 거는 너무 접근하는 것보다 네. 더 멀리서 완만한 원을 그려주는 거. 그래서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들리는 거 항상 좀 주의해 주시고요. 네. 요거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요거 잡고 최대한 이게 많이 흔들리게 멈춰보세요. 정면까지. 정면까지요? 네, 정면까지. 자, 그리고 내릴 때 지금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네. 요 방향, 앞방향으로. 앞방향. 요 방향으로 내리셔요. 네. 그죠, 그런 느낌으로. 자, 근데 이때 특징이 뭐예요? 이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풀어주죠. 네, 풀어요. 그렇죠. 자, 클럽 잡아주시고 다시 백스윙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갔을 때 네.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풀어요. 풀려야 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풀려주면 클럽도 더 낮게 떨어지죠. 네. 다시 한번 쳐보죠. 연습장에서 항상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이제 힘도 많이 들어가고.
나와서 템포도 좀 빨라지고. 네. 그래서 비거리를 한 10m 정도 그냥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손목이 많이 끌려가는 편이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아까보다 훨씬 조금 낫네요.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왼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렇죠? 팔 회전하죠? 네. 몸 중심에서 회전할 거예요. 네. 그 회전하는 연습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당수로 목을 치듯이 네. 손 날로 그냥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헤드가 열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회전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43m. 네, 경사면에서는요, 일단은 지금 왼쪽이 높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 자체가 오른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네. 기본적으로 상체가 더 기우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경사 있을 때 물론 이게 박아칠 수도 있죠. 근데 네. 가장 베이직한 거는 경사면에 맞추는 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스윙하시면서 이발을 안 떼야 돼요. 이발을 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몸이 오히려 더 들리거나 이런 미스샷을 할 수가 있어서 오른발을 묶어둔 상태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네.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로우가 통상적으로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웬만하면은 발을 들어서 밀고 나가지 말고 오른발에 중심 두고 팔로만 그리고 시선만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네. 오르막은 크게 어렵지 않게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클럽 한번 밟아볼게요. 네. 그쵸. 이 클럽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느낌. 그냥 뒤꿈치까지 꽉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훨씬 안정적으로 컨택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확실히 뭔가 오르막에서 넉넉하게 우측을 좀 봐두니까 네, 뭔가 그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훨씬 적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은 핀까지, 엣지부터 핀이 한 5m 정도 되고요. 네. 여기서 엣지까지가 한 10m 정도 돼요. 그래서 굴리는 것보다 띄우는 게 유리할 텐데 이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쪽 가까이 와 보시면은 네. 이쪽 엣지 부분은 사실 풀이 짧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바운드가 돼도 불규칙하게 튀진 않아요. 이런 러프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 튀는데 네네네. 이런 데는 불규칙하게 튀진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52도 같은 걸로 범프 앤 런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볼은 가운데 쪽에 두고서 너무 찍혀 맞지 않게 네. 가운데 쪽에 두고 이런 느낌이면 힘이 충분히 죽은 다음에 핀까지 굴러가니까 가속이 쭉 네, 띄우는 주네요. 것보다 훨씬 좀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엣지 쪽에 좀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볼은 가운데 쪽에 두시면 되고요. 네. 너무 낮게 깔 필요는 없으니까 네. 가운데 쪽에 두시면 되고 아까처럼 왼발에 네, 백스윙 크기보다 팔로우가 짧게 네. 여기가 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정도로 컨택만 하시면 충분히 갈 거예요. 아이고 좀 너무 컸네요. 크다. 힘 조절을. 다시 한번 쳐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백스윙이 좀 컸어요 지금. 팔로우는 좀 짧게 가시고요. 네. 굿. 나쁘지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지금도 이제 그린을 찍긴 했지만 네. 오늘 그린이 좀 느리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그린이 빨랐으면 좀 넘어갔을 많이 거예요. 넘어갔을 예, 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범프하는 느낌도 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네. 숏게임이 그렇게 꼭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